자, 21번 그만. 시간은 어느 정도 괜찮았지? 먼저 첫 번째 극한 조건 보면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분모 2차의 무한대,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fx의 식은 똑같은 2차 함수의 형태를 띄면서 2차 계수가 얼마인? 2차 계수가 얘들 얼마? 2인 함수로 진행이 될 거라는 사실. 두 번째 극한은 분모가 0으로 갖고 있는 극한에 대한 극한이 존재한다는 어떤 조건으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분자 fx도 마찬가지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같이 적용을 시킬게. 그래서 fx는 x-2라는 인수는 물론이고 2차 계수가 2인 2차 함수가 되어야 하니까 아마 fx는 이런 모양이 아닌가 싶네요. 2차 함수면서 2차 계수는 2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0분의 0의 극한을 만족시킬 수 있는 x-2라는 인수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x-, 나뉜 다음에 계산한 결과가 4분의 4 플러스 k인데 그게 1이 되길 바랬던 거니까 k는 0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문제가 원했던 fx는 k에다가 0을 집어넣고 정리한 2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된다는 얘기였을 테고, 그걸 마지막 질문에다가 집어넣어서 똑같이 아마 분자 쪽에 있는 fx-6도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x-1을 인수분해서 제거하고 남은 식에다가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산 필요 쓸데없이 끝까지 할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은 그냥 이 정도까지만 멈춥니다.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22번 빨리 진행해봐.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풀어. 멍 때리고 있다가 선생님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앞에 1회차에 22번. 자, 그만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1부터 a까지의 평균 변화율. 그러면 a 플러스 1분의 a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지 마이너스 1 넣을 걸 뺄 거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1인가? 1만 빼주면 되겠네. 이게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변하고 있는 이 함수의 평균 변화율이죠. 실수가 없지. 그게 문제가 말하기를 1에서의 미분계수랑 같대. 그럼 이 녀석의 도함수가 2x 플러스 2니까 이 녀석의 f'1이라고 하는 결과는 1 넣었을 때의 결과는 4가 되고, 그래서 넘긴 다음에 방정식 진행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또 각자 알아서들 하시고 23번 시작해보세요. 실제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많으니까
선생님이 풀어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결하는 방법들을 꼭 찾을 수 있도록 좀 빠르게 노력하자고. 필수 이 선택이 3명 오는 건가? 자, 이번엔 시간이 좀 진짜 부족할 것 같긴 하지만 시작할게요. 23번 문제네. 물론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없는 능력이, 지금 그릴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지, 시험 범위 내에서는. 그지?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에 대한 정보까지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나마 선생님이 문제 푸는 데 도움 주려고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 하는 얘기가 뭔 얘기하고 있냐면, 이 함수 어딘가에 1,4라는 점이 있대. 믿어 그건. 그 점에서의 접선이 있는데, 그지? 점의 이름도 있었던가? 점의 이름이 있네요. 이 점의 이름이 A예요. 근데 이렇게 3차 함수의 접선이 있잖아. 정말 신기하게도 그 접선이 3차 함수의 또 다른 점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만나는 점을 B라고 부른다는 거고, 질문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거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점 B의 좌표를 찾는 거야. 점 B의 좌표를 찾게 되면 마지막은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 목표가 점을 찾는 거라 순서에 맞게 첫 번째 1,4에서 그어낸 접선. 정말 이렇게 세상에 쉬울 수가 없는, 왜? 접점 알려준 것만큼 쉬운 접선이 없거든요. 일단 접점은 1,4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찾는 직선이 1,4를 지나갈 거고, 찾는 건 이 순간의 기울기만 이 자리에 박아주면 되겠어. 그치? 1에서의 미분계수. 그래서 1 넣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접선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였고, 접선 왜 찾았는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뭐하고 있는지 절대 잊지 마. 내가 왜 접선 찾았느냐? 표점 찾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찾은 접선과 3차 함수의 또 다른 점을 찾고 싶은 거라, 두 번째 점 B를 찾는 과정은 3차 함수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5x와 찾아낸 점선 2x 더하기 2 사이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다. 정리 다시 할게. 대신 선생님이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었지. 이게 3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찾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미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중에 하나를 알고 있어. 점 A를 알고 있단 말이야. 점 A를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안에 교점의 x좌표가 1이 되게 해줄 수 있는 인수 x-1이라는 인수가 두 개가 있다는 거 확실해. 조립 작업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 3차 방정식이잖아. 해가 3개 나와. 3개 중에 하나는 얘가 맞아.
요거 맞아요. 요거.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여기서 나오는 중근 1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상수항 2만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점 B의 X좌표가 2구나. 점 B의 X좌표가 2였던 거구나. 그럼 2는 함수에다 집어넣든 어쨌든 직선과 기준과 직선에 넣어도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되겠네. 2,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어요. 근데 그래서 뭘 잘못했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 2지 2. 그럼 2, 얼마 되는 거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인수분해가? 왜? 이거 제곱이구나. 플러스 1. 땡큐.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넣은 거 맞겠네. 그래서 마무리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점과 1, 4까지의 거리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였을 겁니다. 자, 정리해 놓으시고 24번 해석해 보세요. 중간고사 시간 얼마 안 남은 학교 있지, 그지? 뭐 전체적으로 얼마 안 남았지 뭐. 근데 그 와중에 선생님이랑 원장님이랑 푸는 문제들이 또 중간고사에 분명히 여러분들 시험지에 나와.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들어줘. 개인적인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지금 같이 풀고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들의 문제 아니야? 이런 문제들이 너무 완벽하게 잘 돼 있어서 좀 독특한 문제들을 풀고자 하는 친구들은 풀면 돼.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그런 정도까지 실력이 올라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 전국적으로도. 어차피 시험 공부는 필수 유형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림에 보이고 있는 점 P가 최소넓이를 갖게 해준 삼각형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그냥 대충 그려놓은 거야. 지금 그림에 찍혀있는 점 P가 됐을 때의 삼각형 ABP가 넓이가 최소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수 위에 어딘가에 점 P를 찍었을 때 만들어질 삼각형 ABP, 특히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작게 될 ABP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야. 당연히 뭐 문제 이해한 친구들은 지금 찍혀있는 점 P가 정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지? 그냥 모양으로만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자, 이것도 그만 선생님이랑 마무리 짓자.
여러분들의 고민은 이렇게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만들 삼각형의 한 변은 고정이야. 이 길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걸 편하게 밑변이라 생각할 거야. 이제 점피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높이가 바뀔 거고, 그 높이가 바뀌면서 삼각형의 넓이가 계속 바뀌게 될 텐데, 문제가 원하는 것처럼 제일 작은 넓이를 갖고 있는 삼각형을 만들려면 높이가 가장 짧아야 돼. 높이가 가장 짧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 직선에서부터 제일 가까이 있는 점. 그러니까 자,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지. 이 녀석을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움직였을 때 3차함수랑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점. 뭐 이런 느낌인가? 이게 여기에요, 여기가 점 P가 돼서 삼각형 ABP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이거보다 더 작은 넓이를 갖는 삼각형은 만들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이 점을 찾기 위해서 빨간색 접선을 찾아달라는 문제였던 거고, 자, 간다. 이 빨간색 접선은 기울기 알고 있는 거지. 왜? 요 녀석의 기울기랑 요 녀석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기울기는 띵띵띵띵띵띵띵띵 기울기 2 나오네요. 이 녀석의 기울기 2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도 2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기울기의 크기가 2인 접선을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거 찾으면 돼. 선생님은 지금 여기를 네모컴마 3으로 적은 거고, 그 네모컴마 3으로 우리는 접점이라고 그러죠. 접점. 아까는 접점 알려줬으니까 기울기 찾아라. 제일 쉬운 유형. 지금은 그나마 좀 어렵네. 기울기 알려줬으니까 접점 찾아서 완성하라는 뜻. 그럼 갑시다. 이 녀석의 도함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녀석인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게 해달라는 뜻이니까, 잠깐만, x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인가요? 알겠네? 아, 기울기가 2가 되게 해주는 접선이 2개였던 거구나. 2개 맞네. 이쪽에도 하나 있을 거고, 이 언저리에도 하나 더 있을 테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지금 동시에 찾아낸 거야. 그 중에 왼쪽에 있는 점, 그리고 이 점이 필요는 없지만 이 점이 3, 얼마로 시작하는 점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점은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이야. 그럼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다 그대로, 에이 또 분수 나오네 이거. 아, 왜 또 분수 나와 문제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만 남겠네. 이렇게 되겠다. 다시 정리하자. 어떤 고정되어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부터 제일 가까이 있는 점은 그 두 점을 연결한 선분과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 접선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 2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접선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노력이라는 건 결국 접점이 몇 콤마 몇인지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게 된다는 얘기였던 얘기. 혹시 또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접선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하러 구하고 있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지금 어차피 넓이 구하는 거라 사실은 접선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거든. 접점만 알면 돼. 접점만. 왜? 넓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3, 3, 9, 36 9 더하기 36 45 루트 45네.
그리고 여기다 높이 해주면 돼. 근데 그 높이가 누구냐? 그 높이가 누구냐? 바로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과, 어차피 이거 접선 차이, 접선으로 할까? 아니야. 이걸 하자, 이거. 기울기는 2면서 y절편이 6인 직선과 접점이었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분의 1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높이를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이 얘기야.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부터 접점까지의 거리가 지금 내가 그려놓은 이 파란색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삼각형의 높이가 된다는 거. 그렇게 구해서 높이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최소 넓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겠지. 마무리 또 여러분들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모르면 진짜 죽어. 안 되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모르고 있는 친구들 쉬는 시간에 선생님 찾아봐. 한 번 더 욕해주고 한 번 더 알려주려니까. 자, 좋습니다. 필기하시고 두 번째 회차에 또 마지막 뒤쪽에 뒤쪽에 네 문제 21번부터 24번까지 진행해봐 빨리. 여기까지 하고 남은 오지선대형 문제는 과제로 내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문제 다 푼 다음에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는 교재 우리 마무리하기로 했지. 교재 뒤쪽 부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다 풀었다고? 자, 21번 그만. 아까 풀었던 21번이랑 유형 비슷하지? 비슷한 유형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극한은 분모가 2차에 모였는데 극한이 2가 된다는 건 분자 쪽 최고창 fx 2차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개수도 2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어. 이게 첫 번째 극한의 다야. 두 번째 극한은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대. 그런데 분모 보니까 0이 되는 인수가 있네.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어. 그런데 그 극한 결과가 얘들아 칠판 봐야지 3이래. 그럼 이 분자에 적혀있는 fx에도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한다. 특히 2차항 계수는 2x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x 플러스를 약분한 다음에 남은 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된 결과가 3이 되도록 해주는 k 찾아주고 나서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이 식을 fx라 놓고 풀면 되는 거고, 그렇게 찾은 fx에다가 1만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정말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맞아. 22번 시작해봐.
자, 그만. 자, 극한에서 가자.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극한 두 가지.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 보니까 그냥 극한으로만 풀길 바라는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 근데 그러지 말고 이거 분모 0으로 가. 극한이 있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F1 곱하기 G1이 첫 번째, F1 곱하기 G1이 당연히 6이 돼야 되고, 그런데 G라는 함수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네. G1은 1 넣어주면 3이야. 그러니까 F1이 2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지. 자, 그럼 선생님 한 줄 더 적기 귀찮아서 여기다 그냥 붙여버릴 거니까 봐. 이 6이라는 결과 대신에 선생님은 여기를 F1 곱하기 G1로 바꿔칠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y는 fx 곱하기 gx라는 함수에 1, f1 g1과 x, fx 곱하기 gx라는 두 점으로 만들어낸 평균 변화예요. 그런데 x를 1로 보내겠다는 얘기는 이 점을 1, f1 곱하기 g1로 보내겠다는 얘기라. 그랬어. 이 녀석은 결국 함수로 바꿨을 때 생각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x가 1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 접선의 기울기가 19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도함수에다가 한 번에 집어넣을게. 이 녀석을 미분한 거에다가 1을 넣었을 때의 결과가 19라는 얘기니까 미분한 거에 1 그대로의 1 더하기 그대로의 1 미분한 거에 1을 넣은 결과가 19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럼 이제 계산 끝낸다. G1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G의 도함수에다가 1 넣어주면 우리 이거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아. F1은 이미 찾아놨고 G1도 아까 찾아놨어. 그러니까 이 방정식으로 F'1도 찾을 수 있었던 거겠지. 결국 F1과 F'1을 다 찾을 수 있었던 걸 테니까 21번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정리하시고 23번 시작해보세요. 이것도 너무 많이 봤지 이제는. 그치? 최근 들어서 상당히 자주 본 유형의 문제라 다들 잘 풀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갑시다. 첫 번째, 20 그대로 해서 나무 정리 써주기. x에다 2만 넣어주면 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2 넣어주면 16, 8a, 2b, 마이너스 6이 2 넣어주면 다 사라질 거고 8이 16, 마이너스 22가 되는 식 하나라. 문제는 여기서 나무 정리를 더 이상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또 다른 방정식이 필요한데 식을 만들 수 있는 식이 여기는 없어. 그러니까 이걸 미분해서 자, 고미분 잘하자. 앞쪽 미분, 뒤쪽 그대로. 앞쪽 그대로에 뒤쪽 미분,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까지 미분. 여기다가 한 번 더 2 집어넣게 되면 2 집어넣게 되면 2 집어넣게 되면 2 집어넣게 되면 날아갈 거고 요거만 넣게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식. 그래서 1번과 2번 가지고 연립방정식으로 A값, B값 찾아주면 되는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는 맨날 이런 식이야. 그냥 나머 정리를 통해서 식 방정식 하나를 찾아놓고 두 번째 방정식이 필요한데 그 두 번째 방정식은 나누고 있는 식이 2차식이긴 하지만 완전 제곱식이라 넣을 수 있는 수가 없어. 또 여기 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방정식을 양변 미분을 해서 만들어낸 식에다가 하나를 더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였던 거죠. 자, 마지막 24번 시작해봐. 24번은 다 같이 한번 다 진지하게 해봐라. 난이도가 그나마 좀 제일 높아 보인다. 현재까지 했던 것 중에. 역함수의 성질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지. 그냥 역함수의 세세한 것들, 째잘한 것들 말고 큼직큼직한 것들. 역함수가 x하고 y를 바꿔서 만든 함수라는 거. 그렇게 바꿔서 만들다 보니까 역함수와 원래함수는 y는 x라는 함수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정말 굵직굵직한 내용들 있잖아. 앞으로 역함수에 대한 문제는 그런 것들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했는지 기억 잘 안 나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실제 역함수도 막 구했었거든. fx가 주어지면 그 함수의 역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도 직접 찾아본 적 있어. 1차 함수도 2차 함수도 분수 함수도 무리 함수도 틈만 나면 막 역함수 찾았었다고. 그런데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친구들, 다른 어딘가에서 역함수 따로 가졌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는 그 순간 빼고는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도 않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역함수의 성질만 써먹는 문제를 푸는 거지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를 풀진 않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자. 그리고 교재 질문 받도록 할게. 이 문제도 이 함수의 그래프 뭐 그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그려놓으면 대충이라도 그려놓으면 분명히 도움은 된다.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려고. 여기 y는 x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fx의 그래프 대충 그려볼게. 대충 그리다 했는데 진짜 어떤 식으로 대충 그려야 되냐? 진짜 대충 그리지 뭐. 절대 이거 아니야. 그냥 이해만 돕기 위해서 대강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게 fx면 이 녀석의 역함수라 불리는 gx는, 근데 좀 솔직히 예쁘게 그릴 자신이 없네. 네, 대충 이해해줘. 이게 역함수가 되는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거든 지금. 근데 문제에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역함수 위에 한 점 a,1이라는 녀석이 있대. 좀 애매하다, 그치? 대충 잡는다. a,1이라는 점이 있답니다. 역함수 위에. 그리고 그 함수에서의 접선을 그렸대. 접선을 그렸을 때 문제는 그 접선이 아니네. 접선이 4,b를 지나간다고. a,1에서의 접선이 뭐 마음대로 하지 뭐. a,1에서의 접선이 4,b를 지나간대. 4,b 어디라고 할까? 뭐 여기라고 할까? 아유. 선생님, 여러분들 문제 푼다 봤는데 여기를 4,b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문제 지금 보니까 a,1에서 그 안에 접선이 그냥 4,b를 지나가면 된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역함수의 특징을 이용하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 역함수를 찾고 a,1이라는 접점을 지나가는 기울기 이용해서 직선을 만든 다음에 x에다 사놨을 때 y가 뭐 나오는지 찾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 이 중에 이거 역함수 찾을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는 친구들 아무도 없을걸? 이거 아무도 역함수 못 만들 거야. 진짜요? gx 못 찾아요. 선생님도 솔직히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반반이야. 못 찾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f하고 g가 역함수 관계라면 이 두 함수는 y는 x 대칭이니까 문제가 말하고 있는 g에서의 a,1이라는 점은 분명히 f에서는 1,a라는 점이 되는 거예요. 1,a라는 점이. 1,a라는 점이 되는 거야. 찾는 거 어렵지 않네. 1,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이라는 점 나오는 건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를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a 벌써 나왔어. 1, 마이너스 1. 그리고 거기에서의 접선이 4,b를 지나간다고? 그럼 이 접선은 b, 4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쪽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이쪽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이 문제의 해결 포인트는 거기였던 거지. 그럼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이 녀석의 도함수가 3x의 제곱 플러스 2인가요? 그럼 이 노란색 접선 찾아볼게.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은 1에서의 미분계수가 필요한 거니까 1에서의 미분계수는 5가 될 거고, 지나가는 점은 접점이 돼야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걸 거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5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겠죠. 저기 노란색 접선의 정체야. 그런데 이 노란색 접선의 정체가 b, 4를 지나간대. 그러니까 4는 5b 마이너스 6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b를 2가 불러주면 된다는 거겠죠. 그렇게 a값, b값을 역함수를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 원래의 fx를 가지고 해결해주면 된다는 뜻이었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자, 말했듯이 목요일날 그래. 금요일까지 해와야 되는 과제는 이거. 서술형 제외한 나머지 오지선대형 문제들 풀어오시면 되고, 선생님 말했지? 응용 문제에 대한 풀이도 좀 할 거라고. 뭐 응용 문제라고 해봤자 결국엔 모의고사 문제야. 모의고사 기출 문제일 텐데, 좀 이따가 수업 끝날 때 같이 나눠줄 거거든? 다만 그 나눠준 프린트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풀고 싶은 사람들만 풀어서 선생님한테 가지고 와. 내가 이 정도 문제는 좀 풀어야겠다 싶은 느낌이 드는 친구들은 풀어서 선생님한테 가지고 와. 이거까지 할 여유가 없다 생각되는 친구들은 굳이 안 풀어도 됩니다. 이따가 나눠줄게. 개념 쪽은 질문 건너뛸까? 유형부터 시작합시다. 53페이지 질문. 숙제 안 한 사람 있나 혹시? 교재 마무리하는 게 숙제였는데 월요일 숙제. 53페이지 질문. 54. 327번. 300. 27번. 327번? 배터리 한 칸짜리인데? 현재가? 어떻게 된 거야? 327번 가보자. 어떤 2차 함수의 접선이 X축의 양해반과 45도의 각을, 이 X축하고 이루는 각이라는 건 결국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야. 그럼 각으로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결국 특수각에 대한 얘기만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일 텐데, 한번 그냥 쭉 해보자. 여기 X축 첫 번째,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인 직선이라면 길이가 2대 루트 3대 1일 테니까, 그리고 기울기라는 건 델타 X분의 델타 Y를 말하는 거랑 30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는 건 결국 기울기가 3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는 것처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라면 특수각으로서 이루고 있는 변의 길이가 루트 2대 1대 1이잖아. 그런데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기울기가 1인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걸 테고,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다시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60도라면 기울기가 1분의 루트 3인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90도는 당연히 안 나올 거고, 90도는 기울기가 없잖아, 그지? 그 다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120도라면 이쪽이 60도인 걸 말하는 거니까 길이는 여전히 1분의 루트 3이 되는 게 맞아. 대신 기울기가 음이라서 1만큼 증가할 때 루트 3만큼 떨어진다는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고 봐준다는 거고, 양의 방향으로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135도라고 말을 한다면 이쪽이 45도인 걸 말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150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쪽이 30도인 거라 기울기는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직선과, 내가 그려야 될 직선과 X축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기울기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 삼각함수 배우기 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간간히 나왔던 문제거든. 하물며 우리는 삼각함수라는 것까지 다 배웠는데 기울기 눈치를 못 채면 안 되겠죠. 그래서 327번.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 그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게 기울기가 1인 접선을 찾아달라는 얘기였던 거야. 기울기가 1인 접선. 그럼 가자. 이 녀석의 도함수가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 도함수가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 그 도함수가 1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될 테고, 그때의 순간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따라서 접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4분의 3인가요? 이거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 지나가는 직선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거야. 저기 이제 접선일 거고 문제가 접선 찾는 건가? 아니야. 저 접선의 y절편 찾는 거네. y절편 얼마야? 계산하자 그냥. y절편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5가 돼야 되네. 그치? 그래서 정답이 4분의 5가 된다는 얘기였겠죠. 자, 54페이지 질문 더. 자, 넘깁시다. 55페이지 질문. 몇 번? 337번 가볼게. 어떤 점에서 위로 블록한 2차함수의 그어낸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림 대충 볼까? 선생님 마음대로 그려볼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라는 함수가 있고 점도 내 마음대로 찍는다. 어떤 점에서 그어낸 접선 두 개가 내 마음대로 그려야지. 수직이 된데 그 점이 몇 컴마 몇이었냐면 어디 갔어? 337번이었지. 마이너스 2,5 이거 일단 내긴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향은 이거야. 마이너스 2,5에서 그어낸 접선 두 개가 서로 수직. 수직이라는 말 괜히 하는 거 아니겠지? 이 문제의 마무리는 두 접선의 기울기들을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접선 찾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접선 찾는 문제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잖아. 다시 봐. 첫 번째, 접점 알려주고 있을 때 접선을 찾는 방법. 두 번째, 어떤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고 있을 때 접점까지 찾아서 접선을 완성시키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도형 함수 밖에 있는 점으로 접선을 그렸을 때의 접선을 찾는 방법. 모두 다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접점과 t로 접는다.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a라고 하는 접점과 접선의 기울기로 직선을 잡는 거야. 이걸로 잡는 게 아니라 얘로 잡는 거라고. 얘 또는 얘로 잡는 거야. 응? 도함수도 구해놔야겠네.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t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겠죠? 잘 봐라. 많이 풀었는데도 계속 질문 나오는 거 보면 아직도 모른다는 거잖아. 직선 잡으러 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t에 지나가는 점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a라는 점. 드디어 이제 이 지나가는 점을 대입할 때가 왔지? 그래서 5는 마이너스 2 넣는 거죠. 마이너스 2 넣으면 2t제곱에 마이너스 t제곱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t 플러스 a. 이거겠지? 따라서 이 녀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a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되는 건데 여기서 실수 많이 한다. 칠판 보자. 뭘 실수를 많이 하느냐. 나 분명히 풀 줄 알았어. 푸는 방법 알고 있어.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그럼 맨날 풀었던 문제가 그런 식이었거든. 이 방정식에서 구해야 되는 두 값의 곱,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구나. 그럼 두 근의 곱이 a분의 c니까 a-5 이게 마이너스 1인 거구나. 그래서 a가 4인 거구나. 완전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언제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기울기의 곱이. 그러니까 마무리 잘 짓자. 이 방정식에서 구하게 될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 부른다면
당연히 근거계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0 나오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5 나오는 거 맞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로 A분의 C로 대답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두분의 곱이 아까처럼 마이너스 1이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내가 잡고 있는 기울기는 요거잖아. 요게 기울기였잖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부른다면 이 방정식에서 얻을 수 있는 두 접선의 기울기는 각각 t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2알파랑 t에다가 베타를 넣었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2 베타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자꾸 실력이 낮은 친구들 얕잡아 보는 것 같아서 좀 말이 걸리긴 하지만 실력이 낮은 친구들은 이 정도까지 접근을 못해. 아예 이것도 못한다고. 심지어는 이런 유형의 접선을 이렇게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못하는 친구들 많겠지. 공부를 안 했다거나. 그래서 다만 그런 친구들은 점수에 욕심이 많지 않아. 시험 점수가 낮아도 뭐 할 말 없잖아. 자기가 평소에 이 정도도 못 푼다는 걸 느끼고 있었을 텐데 점수에 대해 기대를 했겠어? 그런데 이 중에 점수에 기대가 높은 친구들, 지금 여기까지 해석이 잘 되는 친구들 마지막에 이런 실수들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런 것들에 대한 꼼꼼함까지 지켜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버릇처럼 많이 했기 때문에. 맞잖아.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기울기의 곱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두근의 곱으로 바뀌는 거야. 두근의 곱하고 기울기의 곱하고는 전혀 별개일 텐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기는 t값 두 개가 알파하고 베타라면 내가 구해야 되는 접선의 기울기 두 개가 마이너스 2알파라는 접선과 마이너스 2베타를 기울기로 하는 접선 두 번째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누구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느냐, 얘하고 얘를 곱한 4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였던 거야. 그래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다 그냥 알파 베타 집어넣을까? 그래서 4에 알파 베타였던 A-5를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걸 가지고 A 값을 찾아야지 오류가 없는 거겠지. 혹시 실수해서 잘못했을 때도 정답 5답이 나오나? 만약에 이렇게 해석한 친구들이 A를 4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자기는 의심도 못해. 정답을 1번이라고 착각해서 틀린 줄도 모르고 마지막 채점할때까지 정답이 1번이었다고 고집하는 거지. 제발 그런 경우가 없기를. 자기가 잘못 푼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답이 잘못 나왔겠거니 그런 착각들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또 질문. (56페이지) 질문. 42번. 몇 번? 342번 가보자. 어떤 점에서 4차원선에 접선이 두 개 나오나 보다. 두 접선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 두 접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다시 4차원수의 그 두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BC라 할 때 나 왜 문제가 이해가 안 되지? 이 BC가 접점을 말하는 건가? 접점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접점 말하는 거 맞겠네. 아니, 근데 이런 문제를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는 친구들한테 내면 어쩌자는 거야, 이거. 자, 들어보세요. 1,-1이라는 점이 있어. 얘들아, 이거
물론 우리 사참수까지 그래프 그린 거 배웠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사실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아무리 배웠어도 시험 범위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했을 리도 없고 이게 어떻게 생긴 거야? y는 x 4제곱이라는 사차함수 x 4제곱이라는 사차함수 정말 포물선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포물선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겠지만 포물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함수 그래프는 2차 함수의 그래프만 붙일 수 있는 거고 이건 그냥 곡선이야. 그런데 모양이 너무 비슷해. 그럼 뭐야 이거? 이렇게 생긴 녀석을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 모양이 그대로 1,2라는 점으로 옮겨진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얘처럼. 그리고 저기 있는 1,-1의 점은 이쪽에 있는 점일 테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어낸 접선과 이렇게 그어낸 접선의 접점을 B하고 C라 부르는 거 보네. 그러니까 접점을 BC라 부르는 문제가 맞습니다. 선생님 아까 문제 읽으면서 잠깐 헷갈렸던 건 그거야. 만약에 이 사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다면 그런데 하필 말하고 있는 점이 뭐 이런 점이었어. 그럼 그때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 만나는 점이 다른 점일 수도 있는 거거든. 만나는 점이 다른 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로야. 그러니까 접점에 대한 생각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문제는 이제 일단 이해가 된 것 같고 그 녀석을 이제 B하고 C를 찾아서 삼각형 원점까지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달라는 건데 접점만 찾으면 되겠네. 접점만 찾으면 되겠어. 자, 그럼 아까 그림 없이 생략하자. 이제 접점을 t, 거지 같은데 t-1의 4제곱 플러스 2라 할 거고 접선의 기울기를 자, 이 녀석의 도함수는 4 내려주고 합성된 거 건드리지 말고 1 깎아주고 안에 합성되어 있는 x-를 미분해서 곱하면 되는데 그게 1이니까 곱할 필요 없고 2 미분하면 0 돼서 사라질 거고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저기다가 t를 넣은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만들어야 되는 접선은 기울기는 예면서 지나가는 점은 t,t-의 4제곱 플러스 2를 지나가는 직선이 되네. 그런데 얘가 1,-1을 지나니까 이제 이용하자. 마이너스 1은 4의 t-1의 세제곱에다가 1 넣어주면 1-t 더하기 1t-1의 4제곱 더하기 2. 신강 선생님 좀 걱정했거든? 이거 전개해야 되나?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네. 이거 마이너스 밖으로 빼면 t-1이죠? t-1의 4제곱 마이너스 밖으로 뺐으니까 마이너스 4의 t-1의 4제곱 더하기 t-1의 4제곱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라서 그냥 암산해서 적을 걸 그랬나? 넘겨주면 이 녀석이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t-1의 4제곱이 3인 거고 t-1의 4제곱이 3인 거니까 t-1의 4제곱이 1인 거니까 t-1의 4제곱이 1이니까 t-1의 제곱은 원래는 풀마일이지만 실수 조건이라면 1만 돼야 되는 걸 테고 그래서 t는 암산가자 2이거나 아니면 t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겠어요. 0이나 2가 돼야 되네. 저 0하고 2가 바로 접점에 x좌표 드린 거잖아. 그래서 갑시다. 점 B의 좌표는 이걸 B로 할게. 0, 0, 집어넣자. 0,3이랑 점 C의 좌표는 2 집어넣을게요. 2 집어넣어도 마찬가지 3. 거기다 원점까지.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삼각형은 0,3, 2,3 그리고 원점 0,0까지의 넓이.
그래서 밑변의 길이를 2로 높이를 3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정답은 6 나누기 2니까 3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계속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거야. 외부의 점에서 만들어낸 접선의 방정식은 외부의 점을 당장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접선을 만들었을 때 만들어질 접점과 접선의 기울기, 접점과 그 점에서의 기울기로 직선을 먼저 잡아주고 마지막에 지나가는 점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어쨌든 그걸 가지고 계속 응용해서 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질문 받다 보니까 문제 수준이 그래도 좀 높아 보이는데 찜찜한 것들 있으면 꼭 다 질문해라. 56페이지 질문 다 있니? 자, 넘겨서 57페이지 질문 47번. 몇 번? 47번. 347번 선생님 수업할 때 말했지. 이런 걸 공통접선이라고 부르는데 공통접선 같은 경우는 기억나? 이렇게 생긴 함수와 이렇게 생긴 함수 간에 공통으로 접하는. 자, 들어봐. 이게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험 볼 때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훨씬 더 잘 나올 테니까 어떻게 해주지?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일단 만나는 점이 있어야 돼. 그걸 T로 잡으세요. 그럼 F에다가 T 넣었을 때랑 G에다가 T 넣었을 때 교점이니까 같아야 돼.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만나는 점이 그냥 점이 아니라 공통접선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점이라면 이 T에서의 F에 대한 미분계수와 G에서의 미분계수가 꼭 기억해라. 이거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접선을 만들 수 있겠네.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공통접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예요. 지금 누가 물어본지 모르겠지만 347번은 변칙 문제. 어떤 교점에서의 공통접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 문제 일단 읽어볼게. y는 x의 세제곱하고 y는 x의 세제곱 더하기 4. 어떤 3차함수와 그걸 y축 방향으로 4칸 올린 3차함수 사이에 공통접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그럼 선생님 시작합니다. 이번에 접점이 달라요. 달라. 각각 다른 접점에서 그은 접선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얘기라서 똑같이 시작한다. 이 접점의 좌표를 선생님은 a, a 세제곱이라고, 이 접점의 좌표를 b, b, b의 세제곱 더하기 4라고 잡겠어요. 그리고 이 녀석의 도함수는 3x제곱이고 마찬가지 이 녀석의 도함수도 3x제곱이니까 이 점을 접점으로 하고 있는 접선의 기울기는 3a제곱이 될 거고 이 점을 접점으로 하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3b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얘들아, 두 접점과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직선을 따로따로 만들 거야. 먼저 이걸 만들어 볼까? y는 기울기는 3b제곱이면서 지나가는 점은 b, b의 세제곱 더하기 4가 되게. 이거 접선 y는 기울기는 3a제곱이면서 지나가는 점은 a, a 세제곱이 되게. 그런데 문제가 말했던 건 이 두 직선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같은 직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전개 다시 할게. 정의 다시 하자. y는 3b 제곱 x
마이너스 3b 세제곱 마이너스 2b 세제곱 더하기 4랑 y는 3a 제곱 x 마이너스 3a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 세제곱이래. 따라서 결론 이것과 이것이 같은 직선이라면 기울기 같아야 된다. 3b 제곱과 3a 제곱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절편도 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2b 세제곱 플러스 4와 마이너스 2a 세제곱이 같아야 한다는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죠. 다시 할까? 아까 말했듯이 꼭 기억해.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는데 그게 공통적선을 갖게 해주는 점이었다면 첫 번째 f에다가 t 넣었을 때의 값과 g에다 t 넣었을 때의 값이 같다. f에서의 t에서의 미분계수와 g라는 함수의 t에서의 미분계수도 같다. 함수값이 같다? 미분계수가 같다는 내용으로 푸는 게 제일 가능성이 높은 문제고, 혹시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의 각각의 접점에서 그어낸 접선이 일치하는 경우 문제가 나오면 명심해. 각각의 점들을 각각 따로따로 잡아. 따로따로 잡으세요. 접점이랑 접선의 기울기 따로 잡아주고 다른 점에 있는 접점과 접선의 기울기 잡아주고 그거 가지고 직선 두 개를 만들어. 그리고 마지막은 그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내용으로 풀어주면 돼. 그래서 대신 이것도 풀 때 여기 봐봐. 결국엔 A제곱하고 B제곱이 같은 거거든. A제곱하고 B제곱이 같은 거야. 그럼 정답은 A하고 B가 같거나 아니면 A하고 마이너스 B가 같은 건데, 센스 있는 친구들은 알아.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아. A하고 B가 같으면 얘들아, A하고 B가 같으면 이 직선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Y축이랑 나란하게 서 있는 접선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세상에 그런 접선이 어디 있어? 지금 문제가 말하는 접선이 Y축과 평행한 직선이야? 아니야.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직선이라고. 그러니까 두 접점의 x좌표 같을 리 없습니다. 같을 리 없어. 이게 정답이야.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b 대신 여기에 있는 b 대신 마이너스 a 넣어서 그지? 그럼 마이너스 a 넣어주면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니까 2a 세제곱 넘겨주면 4a 세제곱 4a 세제곱이 마이너스 4니까 a 세제곱이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1. 그러니까 이쪽 접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쪽 접점의 x좌표는 1이니까 1,5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게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그렸을 때 그렇게 그려진 직선이 밑에 있는 삼차함수와 위에 있는 삼차함수의 공통적선이 된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웬만해선 이런 문제 나올 가능성 적어요. 안 나온다는 말은 못하겠다.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굳이 낸다면 선생님은 이 유형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공통 만나는 교점에서의 접선에 관련된 문제를 더 잘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오면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57페이지 질문 더. 자, 58페이지 질문. 질문 없습니까? 뭔가 또 과제를 열심히 안 한 것 같은 필이 살짝 드는 건 뭐지? 59페이지 질문. 몇 번? 62번? 자, 62번 가보자. 3차함수 0보다 큰 쪽만 그려져 있는 3차함수의 그래프하고 어떤 직선상, 이것도 필수형이야. 이거 어렵다기보다는 나올 가능성 매우 높은 문제니까 잘 풀 수 있는 친구들도 들어.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3차함수가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3분의 1 x제곱 더하기 3분의 1 11. 그런데 0보다 큰 쪽만 그린다고? 그럼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이거 아니겠네. 이것만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긴 부분만 그리면 되겠다. 0보다 큰 쪽만 그릴 거니까. 계속 읽어. 그렇게 저 노란색 그래프 어딘가에 찍혀있는 점 P와 x-y-10은 0. 그럼 정녕 y는 x-10이니까 한 이쯤에 그려져 있겠네요. 거리가 최소가 되길 바란대요. 그러면 얘들아, 점 P가 여기면, 만약에 점 P가 여기였다면 이 거리 말하는 거고, 점 P가 만약에 여기였다면 이 거리 말하는 거겠지. 그 중에 제일 짧은 거리 찾아달라는 얘기 아니야? 제일 짧게 해주는 점 찾아달라는 얘기니까 해석은 이렇게. 그럼 결국 자, 칠판 봐. 거리가 제일 짧다는 건 이 직선을 그대로 기울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평행 이동시켰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점. 결국 기울기가 1로 유지되어 있는 직선을 그렸을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이 점을 P로 하는 게 옳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세상 어느 길이보다 이것만큼 짧은 건 없을 테니까 이게 문제가 말하는 최소가 되는 순간에 점 P가 되는 거야. 기울기는 당연히 1로 유지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이 문제, 내가 잡은 점 P는 뭐냐?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접선의 점의 이름이 P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접선의 기울기를 1로 만들어내고 있는 접선의 접점이 P. 그럼 저기 도함수 갈까? 도함수 미분하면 x의 제곱. 뭐야, 끝이네요? 잠깐만, 도함수 미분하면 x의 제곱. 진짜 끝이네요. 이게 기울기 1이 되게,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런데 문제 기억하지? 양수만 써달라고 했잖아. 사실은 이쪽에도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해주는 접점이 하나 더 있어. 그건 안 해. 마이너스를 안 하고 1만 하자고. 따라서 정답 끝. 점 P의 좌표는 1,3분의 12가 될 테니까 4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였겠지. 자, 잘 매칭을 시켜봐, 얘들아. 아까도 비슷하고 풀었잖아. 삼각형의 넓이를 제일 작게 해주는 접점 찾는 거. 삼각형의 넓이 작게 하는 거랑 지금처럼 어떤 직선과하고 떨어진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해주는 점 찾는 거랑 뭐가 달라? 똑같은 거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스로 정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다. 자, 질문 더. 361번 가볼게요. 3차함수 있습니다. 0,16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8일 때 0,16에서 0,16이 근데 이 함수 위의 점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네. 0,16이라는 점 될 가능성이 완전 제로 아니야? 주어진 3차함수는 0 넣었을 때 0밖에 안 나오잖아, 지금 보니까. 함수 밖에 좀 말하는 거네요, 지금. 자, 문제부터 적어볼게요. .16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8이다. 접선의 기울기가 8이다. 자, 그림도 대충 상상시켜 줄게요. 봐. 0,16이라는 점에서 대충 그린다. 0,16이라는 점에서 이 3차 함수에 그어낸 접선이 있는데 이렇게 그어낸 접선의 기울기가 8이 되더래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김없이 이건 나중에 나중 문제. 일단 외부의 점에서 구하는 접선을 찾는 거니까 얘들아 제발 이제 명심하자. 이거 갖고 만드는 거야. 접점은 t, t의 세제곱 마이너스 at. 기울기는 도함수가 3x제곱 마이너스 a죠. 기울기는 3t제곱 마이너스 a. 그래서 직선 만든다. 기울기는 3t제곱 마이너스 a고 지나가는 점은 t, t의 세제곱 마이너스 at인 직선. 거기에 이제 대입해야지. 0,16 지나가게. 첫 번째 방정식 필요한 거 찾으러 갈게. 16은 자, x에 대해 영락을 꼭 해서 해보자. 영락면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영락해 되면 플러스 at. 그냥 이거네? 이거네요. 끝이네. 따라서 t는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맞죠? t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 돼야 되는 거니까 t는 마이너스 2. 두 번째 분명히 문제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8이라고 했거든. 그럼 지금 여기 기울기로 표현되어 있는 3t제곱 마이너스 a가 8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었겠어요? 그치? 그럼 방금 첫 번째 방정식에서 t가 마이너스인 거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2면 4, 3, 12, a는 12 빼기 8. a는 4가 된다고 말해주면 되겠지. 뭘 찾는 문제였을까 이 문제? 몇 번? 361번 풀었지? fa 값을 구해라. fa 값을 구해. 뭐가 f인데? 저기 f. 자, 마무리 지읍시다. 그래서 문제가 말했던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인데 a가 4니까 마이너스 4x. 그럼 문제가 물었던 fa라는 건 a가 4니까 f4를 물었던 문제였던 거고 4 집어넣으면 4의 세제곱에서 4의 제곱 빼주면 되는 거라. 정답 48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어요. 선생님 계산 실수 있으면 꼭 지적해주고. 자, 59페이지 질문 더. 자, 60페이지 질문. 60페이지 질문. 잘 하고 있는 거 맞나? 걱정이 되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교재는 끝내도록 하고, 우리 어제 교과서 끝내면서 지금 교재 뒤쪽에 마지막 부분 안 되는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 친구들은 교재 맞고 앞머리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지금 내준 프린트 4장짜리 있지? 그거 과제야.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 과제.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쉬는 시간 끝나면 선생님 프린트 하나 더 들고 올 거야. 모의고사 기출 프린트 갖고 올 건데 일단 나눠주는 건 다 나눠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서 풀 거면 풀고 말 거면 말아. 대신 점수에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좀 풀었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그래. 그렇다고 마음은 있는데 그렇잖아 얘들아. 실력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면 그거 사실 풀어서 도움이 안 될 거거든 얘들아. 당장 교과서 문제라든가 그런 교과서 수준의 문제를 푸는 게 바람직하지 굳이 그런 모의고사에 막 4점짜리 문제 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있다 싶고 점수에 욕심이 있는 친구들, 학교에서 혹시 모르게 한두 문제 또는 많게는 3, 4문제 변칙으로 나올 문제에 대한 대비까지 하고 싶다면 꼭 풀길 바랍니다. 선생님한테 체크받으러 오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일단 쉬어. 선생님이 프린트 준비해서 가지고 올게요. 남은 한 타임은 좀 이따가 질문 받는 수업으로 할게요.
근데 사실 모의고사 기출이라고 해도